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된 지 12년이지만 대구에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더니 학교 규칙에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은 학교가 10곳 중 9곳이 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포항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날이 가물면서 바닥을 드러낸 경주 덕동호에서 신라시대 무덤 100여 기가 무더기로 발견돼 당국이 유물 수습과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 내륙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과 비는 오늘 대구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떨어져 다소 쌀쌀한 날이 되겠습니다. 김령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밤부터 비가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눈과 비가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에는 2에서 5cm, 북동 산지에는 많게는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각종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와 안동 모두 0도를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안동 4도 예상되면서 일교차도 무척 작겠고요.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눈비가 그치고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낮부터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윤태호 기자, 네,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상주와 김천, 성주에 대설주의보가 내렸고 새벽 4시 반에 영양과 봉화 그리고 군위로 대설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오전 7시 현재 적설량은 대구 2.1cm, 경북은 봉화군 석포면 16.3, 김천 10.1, 군위 8.4c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내린 눈 때문에 대구에는 현재 달성과 청도를 잇는 헐티제와 팔공산로, 압산순환도로 일부 구간, 황금고가 내거리 등 모두 8군데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내일 새벽까지 2에서 10cm의 눈과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눈과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구간이 있을 수 있다며 출근길 교통안전과 눈길, 낙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구시는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쯤 동구 팔공산 인근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눈발이 굵어진 아침 6시 이후부터는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대구의 기온이 낮지 않아서 내리는 눈이 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는 내린 눈이 비와 섞여 있고 도로에서는 쌓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출근길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큰 눈에 대처가 부족해 주택가 이면 도로를 중심으로 출근길 곳곳에서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대 선거구제가 2006년 도입이 됐지만 대구는 단 한 번도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는 특정 정당의 독식이었는데 올 6.13 지방선거에서도 4인 선거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 5일 법정 시한을 석 달이나 넘겨 광역의원 선거구를 정했습니다. 남은 건 기초의원 선거구뿐.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으면 특정 정당이 당선자를 싹쓸이하기 힘듭니다. 지난 1월 공개한 선거구안에는 4인 선거구가 가능한 10개 지역이 모두 유보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안을 올려도 결정권을 가진 대구시의회는 그때마다 거부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12개로 한 안을 내놓았지만 시의회가 12곳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눠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4년 전에는 지역구 당선자 102명 가운데 77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3, 4인 선거구를 많이 이렇게 안을 냈지만 번번이 이게 의회에 올라가서 현재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선거가 경쟁이 없다 보니까 좋은 정책에 대한 갈망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선거도 의미 없고 정책도 의미 없고 그런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내놓으면 대구시의회는 조례안을 만들고 오는 20일쯤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종 비리 혐의로 오는 14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러다 보니 포항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을 두고 타당한 예산 집행인지 말들이 많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덕실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모형과 자서전, 각종 이력을 설명해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살아있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곳. 대통령의 생가에서 좋은 기운을 얻어가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방문객은 찾아보기 어렵고 고향 마을도 인적이 드문 상태입니다. 한때 48만 명이 넘던 연간 방문객은 대통령 퇴임 후 인기가 떨어지면서 8만 명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생가 중에서도 방문객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할 때 한번 가봤어요. 근데 사람들 많이 안 오는데 지금은 더더욱이나 안 가지. 다시 여기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해 14억 원을 더 투자했고 지금은 막바지 공사 중입니다. 개관 이후 연간 운영비만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 40억 원짜리 생태공원과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7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불미스러운 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으로서 기념관을 운영하는 문제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 기회에 포항시는 사업 중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관광지 중 하나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시의 어떤 충분한 의견과 어떤 여론이 사실 형성이 되어야 어떤 그런 사안을 이제 결정한 사안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휴관을 하든 운영을 하고 안 하고 어떤 결정 사항은 시기적인 개념에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유례 없는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포항시에서 비리 혐의 전직 대통령의 기념 사업에 수십억의 세금을 사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학교 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은 곳이 10곳 중 9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명목상이라도 학교 규칙에 학생의 인권이나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곳은 20%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한 중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입니다. 남학생은 눈썹과 귀가 나오게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여학생은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2교시 그쯤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주 선생님들이랑 다른 선생님들 몇 명이 들어와서 클렌징 티슈로 애들 얼굴을 막 닦는 거예요. 저 막 작가 보고 나오면 화장했으니까 벌점을 주는 거죠. 수업 시작 시간보다 20분 이상 빨리 등교해야 하거나 휴대전화는 등교하자마자 전원을 꺼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인권 침해로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기면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벌점 14점, 13점 막 이렇게 쌓인 애들한테 너 휴대폰 안 낸 애들 말하면 내가 상점을 몇 점씩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그 애들이 휴대폰 안 낸 애들을 다 꼬발라요. 그러면 1주일, 2주일 휴대폰 압수당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교 규칙을 조사한 결과 92%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에 넘치는 머리와 복장 제한,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폰 사용 금지 같은 것들입니다. 교칙에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곳은
2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누리고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누리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의 책임의식과 절제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주 덕동호에서 신라시대 무덤 100여 기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날이 가물면서 호수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유물 수습과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경주시 덕동호. 호수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저기 돌들이 발견됩니다. 가만히 보니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일부에서는 무덤을 둘러싼 호석도 보입니다. 5, 6세기 신라인들의 돌 덧널 무덤으로 줄잡아 100여 기에 이릅니다. 1500여 년 전의 공동 무덤이 확인된 것은 긴 가뭄으로 식수원인 덕동호의 저수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부터입니다. 수몰 전 논밭으로 이용되던 땅이 수몰 뒤 물살에 표면 흙이 씻겨 나가자 논밭 아래 무덤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곳에 바닥이 드러났다고 그래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사하는 중에 토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원효 대사가 머물던 고선사와 마을이 있던 이곳은 1975년 상수도용 호수가 만들어지면서 물속에 잠겼습니다. 국보인 고선사 3층 석탑은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졌으나 당시 잘 보이지 않던 돌 무덤은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곳에서 항아리 등 토기 수십 점을 수습했습니다. 경주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무덤의 규모와 성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문화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긴급 발굴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이 성격을 알 수 있는 수습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5, 6월 이후면 이 무덤들이 다시 물에 잠길 수밖에 없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굴 조사 대신 대표적인 무덤만 표본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제25회 대구 여성대회가 열립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오후 4시 30분 대구 백화점 앞 광장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엽니다. 기념식에는 성평등 실현에 힘쓴 성평등 디딤돌과 반대 의미인 걸림돌을 발표합니다. 저녁에는 참가자들이 동성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여성의 날의 의미와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적본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판합니다. 민노총 지역본부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연장 근무를 해도 지급되는 수당이 이전보다 더 줄어드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바뀐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됐는데 대구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9%, 종사자 수로는 32%라며 대부분의 대구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건강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소규모 부품 기업이 생산 현장에 로봇이나 사물 인터넷 같은 첨단 제조 기술을 접목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33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해마다 17개 안팎의 기업을 지원하는데 금속을 비롯해 세라믹, 고무, 플라스틱 소재 기업과 중간재 부품을 만드는 연 매출 120억 원 미만 기업이 대상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고용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경상북도는 5명 이상 청년을 고용한 중소 우수기업 60개를 선발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62개 기업이 청년 660여 명을 고용해 경상북도로부터 근로환경 개선비를 받았습니다. 2018년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경주시 간포면 간포 1, 2마을과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마을이 참여합니다. 경상북도는 이 두 마을을 대상 마을로 정하고 예산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들 마을은 안전사고를 줄일 방안과 초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대기 공간인 옐로우 카펫을 설치하는 제안을 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형 안전 개선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원어민에게 화상 영어 교육을 받을 학생을 모집합니다. 수강생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필리핀 현지 원어민 강사에게 기초회화부터 토론에 이르기까지 수준별 영어 교육을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수강료가 없습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밤부터 비가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눈과 비가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에는 2에서 5cm, 북동 산지의 경우 많게는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각종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와 안동 모두 0도를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안동 4도 예상되면서 일교차도 무척 작겠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늘이 흐리고 또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비는 오늘 하루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0도, 청도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5도, 청도 4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0도, 구미 1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와 구미 모두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0도, 의성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4도, 의성 5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눈비가 그치고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낮부터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